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가 일시정지가 되고 전쟁 그 이상의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리스 고전을 바탕으로 한 군주의 거울이라는 인문학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은 인생의 항해자에게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어느 각도에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빨리 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젓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내 인생의 좌표는 어느 곳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자신을 성찰하라고 서문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저에게 낯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희망이 사라지고 리더가 부재한 이 땅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분노가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일부 정치인들에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온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1부에서는 그리스의 고전이 기록된 위기 이상의 혼란한 시대의 현실을, 2부에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가 성찰해야 할 가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주의 거울은 기원 후 8세기 유럽이 본격적으로 중세에 접어들었던 때 등장한 인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장차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왕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군주나 본권 귀족의 자제가 태어날 때마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거울과도 같은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학자나 사제들에 의해 집필되었고,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고전의 문헌이 중세 각국의 수도원에서 대대적으로 발굴되면서 장르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유독 그리스에서 군주의 거울로 삼을 만한 인물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 철학과 민주주의의 고향, 예술의 요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가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길 없음의 상태를 일컫는 아포리아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아포리아는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가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 아포리아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직전까지 전우였던 같은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펠로폰네소스 내전이 일어나고, 세 번째 아포리아는 펠로폰네소스 내전의 3차 전쟁을 선동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을 당한 그 시대의 현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도 일제강점기와 겹치면서 외부의 혼란을 경험했고, 그 뒤 바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분단 국가가 되었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얻은 것도 많지만 한국 사회의 내부적 혼란은 외부의 위협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역사에 의하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크세르크세스 왕은 처음부터 그리스를 공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신하가 왕의 정복욕을 자극하면서 천하의 비옥한 땅은 모두 페르시아의 왕이 소유해야 한다는 승자 논리를 폈습니다. 교만을 조장하는 의견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소국이었던 그리스에 참패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포리아인 펠로폰네스 전쟁의 원인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인들의 지나친 자긍심을 바탕으로
제국의 위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패권 장악국의 체면, 그리고 끊임없는 이익 추구 때문에 제국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제국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펠로폰네소스 내전 속에서도 해안을 가지고 아테네의 아포리아를 용기와 탁월함으로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한 청렴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문화의 황금기를 탄생하게 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극작가, 역사가, 의사 히포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등이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로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에 사실은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차지하려던 한심한 지도자의 선동으로 아테네를 전쟁의 광풍 속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순전히 사람 때문인 것을 보면서 백성이 깨어있을 때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포리아를 유발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 시대의 아포리아를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동굴의 암흑 속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앞만 바라보고 뒤를 볼 수 없도록 해서 동굴 정면에 펼쳐진 그림자의 세계를 진짜 본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무지와 착각이 아테네의 아포리아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교육을 하고 그 깨달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들을 돕는 데 이르러야 한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의도치 않게 기존의 삶의 방식들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가치관이나 일과 교육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도 어쩌면 본질을 바라보기에 더 적합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크세노폰은 페르시아를 거대 제국으로 일으킨 키루스 대왕을 소개하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최고의 군주의 거울을 썼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한글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교도들의 왕이었으나 타민족에게 배타적인 유대인들조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불렀는데요. 그는 바벨론을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바벨론 정복 후 해방시켜주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방나라 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자 시절에 외아랍의 나라 메디아에서 활을 쏘고 말을 타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량을 키우고 지혜로운 어머니로부터 군주의 덕목인 정의의 수호는 법 앞에서 권리의 평등을 먼저 실천하는 데서 시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오가며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의 흐름을 직시한 지혜로운 키루스는 페르시아로 돌아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리더는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고 풍족할 때 미리 준비해야 군사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충성심을 얻으려면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며 인내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동행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는 일반 시민과 귀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전쟁에서 같은 무기를 줬으며 공을 세우면 신분의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을 했고 자신도 사병들과 함께 훈련받고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심을 잃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알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언젠가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는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거대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키루스는 유혹의 자리에 가지도 않는 일화를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왕 같지 않은 검소함과 더 소유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적인 매력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작게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일터나 봉사의 조직에서도 누구나 리더로 섬김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키루스의 교육을 생각하며 올해도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